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제학교 이러면 좀 자유분방해 보이고 어떤 규칙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엄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그 컬러가 틀리긴 하지만 특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크게 오인되고 우리는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학 처리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학 조치까지 취해진 경우도 봤었는데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장점은 취하고 또 핸디캡 같은 거 어떤 문제가 될 부분은 절대적으로 주의하시라라는 부분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인용한 부분이에요.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를 써오라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두 줄 인용을 어디에다가 이런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썼다면 이걸 베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걸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정학 처리까지 가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하이스쿨에서 정학 조치가 내려지면 나중에 대입 전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여기 정학이 이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썩 대학 측에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활기록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해요. 근데 약간의 뭐 벌칙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정학이라던가 뭐 퇴학이라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뭐 숙제를 하는데 인용을 한 부분이 뭐 어디에서 뭐 인용했습니다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확까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외국 선생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걸 그냥 갖다 베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굉장히 이건 좋지 않은 카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국제학교에서는 특히나 고등학교를 가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인용을 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어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꼭 넣어두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조심하시고 주의하라는 걸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퇴학을 당한 사례였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제 처음 이렇게 쭉 어릴 때부터 다녀서 국제학교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래도 규율이 엄격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아이들도 있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 가서 막 마냥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항상 웃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되나 보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 아이도 모범생이었지만 막상 이제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크게 이렇게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컨닝을 막 팔뚝에도 쓰고 뭐 손바닥에도 쓰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적되자 바로 퇴학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놀라고 부모님도 너무 놀라서 교장 선생님께 가서 빌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결국은 퇴학 조치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퇴학이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런 상태에서 옮기게 되면 다른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대학 지원을 할 때 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국제학교를 가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선생님들이 친절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서도 인성교육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규율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엄격하다는 거를 꼭 알고 입학을 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면 이제 마음 놓고 영어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큰 실수가 한국 아이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나 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이제 다니면서 한국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가 나빠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말만 느는 거예요.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하고 좀 사귀고 또 현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좀 사귀면서 폭넓게 영어나 아니면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한국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쑥스럽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뭔가가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한국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어만 늘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속상
속상해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제학교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현지 있는 아이라던가 아니면 영어권 있는 아이들하고 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좀 초대도 하셔서 같이 숙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러면서 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너무 한국 아이들하고만 처음부터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면 아주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결국은 이제 국제학교도 보내고 이러는 부분은 아이에게 희망하는 그런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학교가 명문학교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우리 아이는 특례로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희망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영국을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미국을 가고 싶은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하던 이 학교가 오히려 이제 해외대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국내 특례로 지원할 때는 스카이를 가는 그런 좋은 학교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미국을 가고 싶은데 영국에 유리하다던가 각각의 그런 어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졸업생들이 주로 어디를 대학을 지원을 했는지 어디를 많이 갔는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또 여기에서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학교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많이 유명하지 않은 데라도 그 학교를 보다 쉽게 왜냐하면 내신이 치열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에게 꼭 맞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꼭 여기 대학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은 못 가고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꿈꾸는 그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그런 학교를 찾으시는 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명문대야, 어디가 좋아 이런 데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특히나 국제학교는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그 학교가 진짜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비싼 등록금을 내시고 가실 거잖아요. 이왕이면은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내 아이가 꿈꾸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많이 합격을 하는 그런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국제학교에 주의할 점과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